안녕하세요. 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라이언 TV 뉴스입니다. 2022년 1월 28일 확진자는 8,450명, 사망자 28명, 22년도 누적 사망자 수는 428명으로 0.22%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사망자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위 확진자 수는 ATK 자가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확진자 통계를 의심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사실상 드러나는 통계를 바로 발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자 수가 23명, 82%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고령자들에 대한 위험은 높은 편에 있습니다. 태국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현재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843만 7,177명으로 69.6%입니다. 이 도표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은 현재 상황 1일 접종자에 있어서 1차와 2차 접종자 수보다 3차 부스터샷 접종자가 1일 33만 9,217명으로 더 많습니다. 태국도 3차 부스터샷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1월 말 현재 최근 태국은 오미크론이 확산된 이후 7, 8천 명대까지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태국 방역당국에서 예상한 최선의 시나리오인 1월 말 1만 명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역당국의 발표를 듣고 있노라면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 통계를 가지고 그다지 우려하는 듯 해보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2월 1일 외국인 무격리 입국 테스트앤고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기타 다른 업종에 대하여도 추가 제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태국입니다. 어제 태국 질병청에서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엔데믹, 풍토병으로 될 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되는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풍토병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1000명당 1명 정도 0.1% 미만의 사망자, 두 번째로는 80% 이상 2차 백신 접종을 완료, 세 번째로는 전염을 지연시키거나 관리 가능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태국 사망률은 줄어들었고 최근 평균 0.18% 정도로 치사율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으므로 1번에 대한 조건은 곧 충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에 대하여 현재 약 70% 정도의 2차 접종 완료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 등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약간의 시간이 더 지나면 80% 접종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내용은 주관적일 수 있는 판단에 속하지만 태국 방역당국은 이 3번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비추어 테스트앤고를 다시 재개하였으므로 3번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라이언이 제시한 3, 4월경 태국에서는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정의내리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เรื่องของขโมยขโจรกันหน่อยนะคะอันนี้เอามาเตือนจริงๆนะคะเราคิดว่าสังคมไทยคนมีน้ำใจน่าอยู่มันก็มีแหละค่ะแต่ว่าเผอิญช่วงนี้โจรเยอะไปหน่อยนะคะไปดูเคสนี้กันหน่อยค่ะ 방콕과 인접해 있는 사마프라칸주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가게 뒷문으로 침입해온 도둑, 검정색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숨기고 들어와 책상을 뒤집니다. 책상에서 도둑이 훔쳐간 돈은 현금 13,000바트. 저기에 현금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경찰이 저 도둑을 쫓고 있는데 아마도 이 가게 주인이 현금을 저곳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ขี่มอเตอร์ไซค์ไปจ่ายตลาด 북부 아름다운 지역 컨깨 여자가 시장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6kg를 샀습니다. 무거워서 타고 온 오토바이 바구니에 잠깐 담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추가로 구매할 물건이 있는데 무거운 걸 들고 장을 볼 수가 없어 올려두고 돌아와 보니 물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과 5분 정도 자리를 비우고 과일을 사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단순해 보이는 절도 사건이지만 태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공원에서 잠시 앉아 쉬던 장소에서 노트북, 전화기 혹은 가방을 잊어버리고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얼마 후 돌아가도 그 자리에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그동안의 태국 사회였는데요.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진 태국 사회에서 이제는 조심조심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도록 되어버린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มีเรื่องหนึ่งที่เล่าไปก็เปย์ผู้หญิงขออะไรก็ให้บอกจะไปทำ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ที่ดินไปจ่ายค่าโอนค่าภาษีแล้วก็จะเอาเงินอีก 파타야로 가는 중간 지점 촌부리주 53세 남자 타나쿠는 37세 여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영상통화도 하면서 알콩달콩 여자는 대출을 받는다고 혹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남자에게서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무려 300만 바트, 한화로 약 1억 원 남짓. 남자는 경찰서에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의 소환조사에 나타난 조사실로 들어서는 여자. 여자는 남자가 그냥 준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함께 잠자리를 가졌고 흐아 뺀 미약간 서방과 마누라 사이라고도 합니다. 아직도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남자는 증거가 다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전하는 앵커들도 궁금해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ไม่ใช่ไม่ได้เป็นยืมส่วนยืมให้ส่วนให้ไม่ได้เป็นเสน่หาแต่เห็นพี่เขาบอกเป็นสามีภรรยากันเกิดผู้หญิงใช่ค่ะก็เพิ่งอยู่ด้วยกันที่จะออกมาเมื่อวันอังคารแล้วว่า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โรคประจำถิ่นโรคประจำถิ่นโรคประจำถิ่นชะลอการแพร่ระบาดชะลอการแพร่ระบาดชะลอการแพร่ระบาดพิจารณาหลักเกณฑ์ให้โควิด -19 เป็นโรคประจำถิ่นพิจารณาหลักเกณฑ์ให้โควิด -19 เป็นโรคประจำถิ่นพิจารณาหลักเกณฑ์ให้โควิด -19 เป็นโรคประจำถิ่น